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당뉴스 김민재입니다. 이번 학기 성적평가 방식 변경, 상대평가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개강 후 한 달이 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외 경쟁력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학교와 정당한 조치가 아니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총학의 대립이 팽팽합니다. 가장 최근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총학이 지난 25일 5시 신문관 앞에서 한양인 공동행동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시위에서는 학교 본부의 상대평가 확대 철회를 요구한 학생들이 모여 사자상 광장 절반가량을 채웠습니다. 박종진 총학생회장은 총장실에 방문해 이영무 총장과 30분간 면담을 가졌습니다. 총학에 따르면 총장은 좋은 수업 TF에서 협의하자는 입장이며 교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들어 대학 캠퍼스 안에서 대규모로 집회를 여는 건 보기 드문 풍경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학생들이 모이게 된 이유는 그만큼 제도 개편의 영향과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것이겠죠. 대학 구조 개혁 평가로 시작된 우리 학교 상대평가 확대. 어떻게 된 일인지, 어디가 문제되고 있는지 성시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예지문 앞에 1인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총장이 결단하라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총학생회가 학교의 상대평가 확대를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지난 2월 우리 학교는 대부분의 절대평가 과목을 상대평가로 바꾼다고 공지했습니다. 공대를 뺀 나머지 단과대학들의 전공 과목들이 상대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번 개편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학점을 따기 힘든 비인기 교양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총학생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상대평가 확대는 학생 89%가 반대하는 등 내부 반발이 거셉니다. 학생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유예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개편이 시행됐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학교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앞두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개혁 문제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러한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총장으로서는 대학의 경쟁력을 일단 높여야 된다. 또 사회적인 또 어떻게 보면 학점 인프레 이러한 그 요구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구성원들하고 학교 관계자는 대학 평가에 맞춰 학점 부여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평가 지표에는 성적 분포를 따지는 정량 평가, 평가 과정의 엄정성을 따지는 정성 평가 항목이 각각 1개씩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7일 교육부가 성적 분포 항목을 평가 지표에서 삭제했다고 총학은 지적했지만 학사팀은 상대평가를 그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성평가 항목이 남아있고 다음 평가에서 성적 분포가 다시 반영될 가능성이 보이며 평가 외적인 측면에서도 대외 신뢰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총학은 학교를 상대로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앞으로 상대평가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HBS 성시호입니다. 이번 변경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자 학사팀은 일부 과목을 다시 절대평가로 되돌리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영어 전용, 헬프, 조직 실습, 그리고 인원 6명 미만 과목은 다시 절대평가로 전환됩니다. 이외 학점과 별도로 교수가 학생을 평가하는 성취 역량 평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번 재개편안으로 상대평가 확대가 사실상 일부 철회된 가운데 학생들의 반발이 가라앉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도 변경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상대평가로 바뀐 과목들뿐만이 아닙니다. 상대평가로 알고 들어갔다가 패스페일이었다는 점을 뒤늦게 한 학생들도 있는데요. 학사 지원팀은 상대평가 전환과 관련된 일이 급하다 보니 공지가 늦었다고 합니다. 장우정 기자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문화 비즈니스와 리더십, 인문학과 예술이본 인간 등 옴니버스 강의의 성적평가 방식이 등급제에서 PF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지가 수강 신청 전에 이뤄진 게 아니라 1주차 수업에서 공지되어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미 다른 PF 강의를 신청한 학생들은 졸지에 PF 강의 2개를 신청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사인정팀은 이번 학기부터 PF로 적용되는 옴니버스 강의의 경우에는 기존의 PF 강의와는 별도로 학점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여러 개의 PF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리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한 것입니다. 학사 공지를 제대로 못 받아서 상대평가로 바뀐 것도 페이스북이나 총학생회장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공지가 좀 늦어서 만약에 문자가 오더라도 좀 늦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기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HUBS 설문조사 결과 학사제도 개편 공지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 70%의 학생들이 페이스북 대나무숲 페이지나 총학생회 페이지를 통해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인터넷 공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학생들은 27%에 그쳤습니다. 수강 신청 당시 옴니버스 강의 평가 방식이 PF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학생 또한 28%뿐이었습니다. 더불어 설문 결과 71%의 학생들은 주요 학사 공지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사팀 관계자는 상대평가 확대와 관련하여 일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공지가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지는 학교 학생 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 방법입니다. 미흡한 공지로 인해 혼란이 있었던 만큼 효과적인 공지를 위한 학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HUBS 장우정입니다. 지난 12월 행당 뉴스에서 총 여학생회 선거가 무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9년 선거 무산 이후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남녀가 평등해진 시대상을 반영하는 걸까요? 아니면 쇠퇴한 학생운동의 현실일 뿐일까요? 이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3월 17일 오후 6시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솔루션은 제23대 총여학생회 선거가 후보 불출마로 무산되었다고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후보 등록 기간이 3월 17일 오후 6시까지였는데 아무도 총여학생회 후보로 출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총여학생회 이름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은 아시다시피 이제 없을 예정이고 여성용품 같은 거 많이 지원해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총학생회나 아니면 중특위 학폭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지 한번 재정 같은 걸 따져보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성 관련 사건들은 쉬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나마 이제 학생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총여학생회였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또 그것마저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좀 많습니다. 이번 총여학생회 선거가 무산되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한양대학교 학우들 간의 협의하에 학생 자치기구를 없앤 것이 아니라 학우들의 무관심 속에 자치기구가 자연사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학교는 서울 소재 대학 중 흔치 않게 독자적인 총여학생회를 유지해 왔습니다. 총여학생회의 구성원들이 재생산되지 않는 이유를 작년 도담에서 집행위원을 지냈던 정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보다는 확실히 평등해졌겠죠. 근데 그거를 학우들이 이제는 완전히 평등해졌어. 혹은 이제는 남자가 역차별을 받는 세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총여학생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학우들의 그런 동의가 예전만 못하지 않나. 그래서 관심이 적을 수도 있고 관심이 적은 게 총여학생회 후보가 안 나오는 걸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제는 총여학생회의 존재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총여학생회가 담당해왔던 성적 폭언 방지 캠페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 등의 사업은 사실상 2016년 1월 1일까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총여학생회를 운영했던 많은 학우들의 말에 의하면 이미 우리 학교에도 교직원들에게 당한 성폭력, 동기에게 당한 언어적 폭력 등 꽤 수많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공론화되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이번 총여학생회 보궐선거가 무산되면서 총여를 대체할 기구를 찾지 못한 채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을 한양대 학우들이 그대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HBS 이강준입니다. 2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초청 강연으로 한양대를 방문했습니다. 혁신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는 수강생 500여 명과 취재진이 백남음악관을 찾았습니다. 강연장 입구에서는 청년단체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김 대표의 강연에 항의 시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청년층과 대화하겠다며 각종 강연과 타운홀 미팅에 나선 바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김 대표에 대해 반응이 엇갈립니다. 초중고등학교 졸업장이랑 제 통지표에 적혀있는 거 가져왔습니다. 이게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보시면 김무성 대표님 제 질문 대답 언제 해주실 겁니까? 제가
노총극장 개발, 도서관 개방, 그리고 이번 상대평가까지 사안에 대해 의견은 갈릴 수 있지만 각자의 입장을 나눠볼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주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해를 넘기고 총장이 바뀌어도 학교가 학생들과 제대로 대화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총장 연설부터 홍보팀 영상까지 한양인이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학생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